네, 103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충청물산이고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정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메인 화면에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우리 회사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화면을 펼쳐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하고 안 맞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안 맞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찾아보니까 세 군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냐, 대표자 이름이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업태가 안 맞아요. 세 번째는 개업 연월일이 안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대표자 최기수가 아니고 최성호 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태인데 이게 제조가 아니고요, 도소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업 연월일은 2017년도 2월 1일이 아니라 2015년도 그렇죠? 0201 2015년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쳐만 주시면 이상으로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6점을 드린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충정물산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인데요. 얘도 뭐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익계산서 정기분 거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메인 화면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을 하셔서 비교하시면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자, 틀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얘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찾아보니까 급여가 맞지 않죠. 124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전산에는 2140만원 돼 있죠. 이걸 124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자, 밑에 내려오시면 소모품비가 있죠. 그러면 소모품비가 우리 전산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소모품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모품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9만원.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또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라? 잡손실이라고 해서 5만원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잡손실이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 기부금 있죠.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금 안 보이죠. 그쵸? 안 보이죠. 근데 기부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기부금을 삭제를 날려야 되겠죠. 없는 데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기부금을 삭제를 날리고 아니면 위에다가 엎어서 적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삭제를 날리고 잡손실을 기록하든지 아니면은 위에다가 그냥 잡손실을 엎어버리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위에다가 잡손실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5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1415만원이 단기순이익이고, 자, 이상 없이 맞춰줬으니까 2번 문제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니까요, 그 세 군데를 꼭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셔도 되어 있는데 이 3번은 항상 괄호 1, 2번이 나오고 있죠. 자,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1번은 충정물산의 신규 거래처인데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로 등록하다 그 얘기죠. 자, 우리 거래처 뭐 등록하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을 띄우시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거래처는 금융기관이나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문제 보시면서 코드 330 가셔가지고 영랑실업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유형은 매출이니까 1번이고요.
자, 사업자 번호는 22732258868이고요. 대표자 이름은 김화랑. 이런 식으로. 자, 업태 도소매 맞죠? 종목은 전자제품. 주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3. 그리고 밑에 가로 열고 영랑동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입력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C 빠져나오시면 3번 문제도 끝이 납니다. 3번의 1번 문제도 끝이 납니다. 그쵸?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보는 순간 바로 계정 과목 조교 등록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복리후생비 계정에다가 추가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드가 나오면 순간 이동하면 되는데 코드가 안 나오니까 자, 계정 과목 조교 등록하시고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자, 복리후생비를 찾으세요. 여기 있죠?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체 적용 몇 번에 세 번째 칸에다가 3번 누르고 엔터. 여기다가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ESC 나오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3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일반전표 입력이고요. 분계 문제가 총 8개, 한 개당 3점, 24점이 나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전표를 띄우셔야 되겠죠. 자, 크게 띄우시고요. 자, 1번입니다. 자, 7월 며칠 날 21일인데요. 거래처 영무상으로부터 회수한 외상물 출금 중에서 200만원만큼은 현금 받고, 그쵸? 나머지 800은 보통요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이런 건 쉽죠? 외상물 출금은 원래 자리가 차변인데 받아버리면 대변에 사라집니다. 1번. 그리고 차변에 현금 얼마, 2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 보통요금 얼마, 8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건 기본 분계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물 출금 사라집니다. 외상물 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영무상에 달아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원. 차변에 현금이 얼마? 200만원 들어오죠. 나머지 800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8월 5일날 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천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토지의 취득 시의 취득세는 어떻게 하죠? 세금과 공가로 분개하시면 안 돼요.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그래서 토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입 시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근데 걔 말고 나머지는 거진 다 포함하니까는요. 그렇게 포함하시면 되고 그 40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들어오죠.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 토지 1번 얼마 2천에 40 더해요. 그리고 수표 중고는 당좌예금 나가고 현금 중고는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8월 5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토지가 들어옵니다. 얼마? 2040이 들어옵니다. 왜? 취득세 포함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대변에 땅값은 수표를 줄게 해가지고 당좌예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2천만원 나가는 거죠. 그리고 40은 뭐다? 그건 현금으로 줄게.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40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산은요, 들차나대예요. 들어오면 자산은 차변이고요. 자산의 증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면 대변은 뭐다? 그렇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에요. 아시겠죠? 나가는 거는 자산의 감소고 들어오는 건 자산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쌤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들차 나대. 자, 3번.
8월 26일 날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부담분 9만원과 직원부담분 9만원이 보통기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9만원, 9만원이면 18만원이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기금 18만원이에요. 자, 연금 보험료를요, 회사가 부담하면 뭡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이때는 세금과 공과예요. 쌤,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그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가 맞는데 국민연금은요, 세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직원부담분은 뭐다? 이거는 예수금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예전에 회사가 월급 주었을 때 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사라지고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월 26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9만원, 9만원, 18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차변에 뭐다? 일단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고 직원이 부담하는 게 있죠? 그럼 직원이 부담하는 거는 예수금. 그쵸? 이거부터 합시다. 얼마? 9만원. 부채 감소. 예전에 월급 주었을 때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변의 예수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납부했으니까. 차변의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800번대.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이제 손실이니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를 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4번 9월 8일날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직원들 식사하고 카드를 꺼었죠. 그럼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쓴 거니까 복리, 고생비 얼마? 2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간단하죠? 자,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죠?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미입금 하면 안 되죠. 그쵸? 상품을 팔았다면, 상품을 구입을 했다면은 외상미입금이겠지만 상품 이외의 것들은 미지급금이 맞는 거죠. 그리고 카드는 거래처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카드 회사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 카드. 자, 9월 8일로 한번 가볼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직원을 위해서 쓴 거니까 아무튼 복리후생비 얼마? 얼마죠? 네, 10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20만원입니까? 20만원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20만원. 숫자 잘 봐야 돼요, 그쵸? 틀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잘못해놓고, 그쵸? 자, 미지급금 대변에 카드죠? 우리 카드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부채 증가. 카드는 항상 이제 다음 달에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돈을 안 주었다, 외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혹시나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이번 문제를 통해서 꼭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0일 날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자, 현금 구입했으니까 현금 주었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간다. 얼마? 10만원. 아니, 거래처 마스크를 우리가 왜 사요? 거래처에 갖다 주려고.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잘 보인 거죠. 접대비. 잘 보이려고 하면 무조건 접대비예요. 자, 9월 20일.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먼저 공개할까요? 800번대 얼마? 마스크가 얼마치죠? 10만원이니까 네. 그리고 대변에 뭐다? 네, 현금 주었으니까 현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다음 6번 10월 5일날 선진 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 비품 구입하면은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비품이 들어오죠. 그럼 간단해요. 차변에 비품. 자, 돈은요? 외상으로 했죠. 돈 안 준 거잖아, 그쵸? 근데 비품 구입하는 거는 상품 구입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미입금은 쓸 수 없고 미지급금. 오케이. 자, 선진 상사한테 갚아야 되는 거니까 선진 상사 거래처 달아주세요. 자, 250만 여기 보이고요, 그쵸? 네. 자, 분개 바로 하겠습니다. 10월 5일날 네,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비품이 들어옵니다. 얼마? 250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돈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 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선진이한테 갚아야 되겠죠. 선진 상사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11월 30일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즉시 보증금 5천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주었습니다. 임차 계약 기간은 보증금 지급 시 즉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1번 그쵸? 차변은 뭐죠? 우리가 세입자죠. 월세를 줬으니까 그쵸? 그럼 세입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보증금인데 무슨 보증금? 임차인이니까 임차보증금. 자, 임차보증금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쵸? 이유가 뭐예요? 방 뺄 때 주인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 돈이에요. 내 돈을 잠시 주인한테 맡긴 것 뿐이지 내 돈이야. 그래서 내 거의 증가로 임차보증금 붕괴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말 붙으면은 이것도 거래처를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11월 30일 공개합니다. 자, 일단은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나갔죠. 들어온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갔습니다. 얼마? 5천만원. 차변예금 뭐라고 한다? 임차 보증금 5천만원. 거래처는 한성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12월 9일날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원만큼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원 제외한 잔액이 잔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임명할 것.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500만원만큼은 갚아야지. 대변에 뭐 부채의 증가, 단기죠. 4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 얼마? 전체 금액 적으세요. 500만원. 자, 이걸 먼저 분개하세요. 분개가 헷갈리시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차변에 500이 들어와야 되겠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2번 보통예금이 들어온다. 이 순서대로 분개하시면 쉬워요. 근데 원래 이게 500이 들어오는 게 맞겠죠. 내가 500을 빌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500 이제 가져오려고 하니까요. 은행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우리는 선으로 이자를 뗀다.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뗀다는 얘기예요. 빌린 날 바로 그냥 이자를 떼는 거예요. 맞죠? 야, 이거 뭐 사채업자다 이거 그쵸? 빌린 날에 바로 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은행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 그러면 원금 500 나중에 줄 테니까 이자 빼고 나머지를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12만 5천원 떼고 들어온 거예요. 이 스토리 아시겠죠? 그쵸? 그럼 선생님 모자라는 이 12만 5천원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내가 이자를 준 거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죠. 그래서 3번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분개가 이해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많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12월 그러면 며칠날? 네, 9일날 분개하겠습니다. 일단 대변에 뭐다? 갚아야지.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거래처 누구? 대한은행. 대한은행한테 갚아야지. 500. 그러면 차변에 500 들어와야 되는데 맞죠?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다? 12만 5천원 선이자 떼고 487만 5천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12만 5천원은 아무튼 이자를 준 거니까 네, 이자 비용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자 비용으로 분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일반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 있는데요. 모두 순천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갚았구나 그 얘기죠. 근데 보니까 이 중에서 1,000원이 계좌이체 수수료로 확인되었답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반인표 10월 1일 날 가볼까요? 그러니까 잘 봐요. 보통예금이 대변에요 10만 1,000원 나간 거 이거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외상매입금이 10만 1,000원이 아니고 10만원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쌤 1,000원 뭡니까? 그 1,000원이 알고 보니까 이체 수수료 떼인 거래요. 그럼 이거는 내가 수수료 준 거잖아, 그쵸? 수수료 주면은 뭘로 분개하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라 그 얘기였어요. 그죠? 몇 번 때? 8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10만원이구나, 10만 1,000원이 아니구나, 1,000원은 수수료 비용이구나 그 얘기예요. 2번 11월 26일 날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원만큼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순천상사의 외상매출금 40이 회수가 된 거래요. 그러면 11월 26일 날 가볼까요? 자, 우리 보통예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쌤 항상 얘기하잖아요. 들어오면 자산은 차변이라고. 맞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 얼마? 40만원. 그럼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뭔가 하니까 가수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외상값 받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뭐다? 외상매출금이라고 한 자산이 사라져야지 왜 생뚱맞게 가수금 적었니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고 거래처 순천상사가 잘 달려져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오류 정정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6번 결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이제 결산 순서가 있었죠. 자, 그 순서를 화면을 잠시 보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 첫 번째로 수동결산 먼저 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동결산 푸는 것이 좋겠죠. 자, 수동결산은 일반인표에다가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 가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점표 추가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결산자로 입력해서 그러면 자동결산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말재고, 대손, 감가, 회계이급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다 수동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먼저 골라볼 건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쭉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수동이죠? 자, 얘도 문제가 어때요? 얘도 수동입니다. 자, 3번도 네, 수동이고요. 자, 4번은 어때요? 수동이죠, 그쵸? 야, 지금 대손, 감가, 기말재고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자동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 점표에서 직접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천천히 따라오시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에 영업부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보험 기간이 중요하죠. 이번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말까지예요. 자, 90만원만큼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비용 처리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비용 처리. 기말 수정 분기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5월 1일 날에 차변에 보험료 90만원, 대변에 현금 90만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금을 줬는지 보통예금을 이체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뭐다? 비용으로 잡았다 그 얘기죠. 맞죠? 그럼 우리 회사는 비용으로 90을 잡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12월 말날 결산되면은요, 다시 비용이 정말 90만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이 90만 원이 정말 비용이 맞느냐? 아니죠. 왜? 이 90만 원은 곱하기 자, 1년치를 준 거죠. 내년까지니까. 그럼 1년이면 월할 계산 12달이죠. 그러면 12분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는 5월 1일부터 가입했으니까 5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만 단기의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볼까요?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입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그러니까 8개월 시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만원 곱하기 12분의 8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60만원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60만원만큼이 단기의 비용이다 그 뜻이에요. 왜? 회계는 현금을 채웠다고 해서 다 비용이 아니고요. 그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되겠습니까? 자, 12월 말날 분개합니다. 야, 미안하지만 90만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이 아니다. 이 중에서 60만원만큼만 단기의 보험료 비용이니까 60을 남기고 어떻게 하자? 30을 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30만원만큼을 취소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 그럼 이 30만원은 그러면 내년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년 걸 그래도 일단 현금 주었잖아요. 그럼 내년 걸 미리 주었죠. 그게 바로 미리 준 비용이에요. 그게 차변의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은 먼저 주었으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한다? 이제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날 일단 대변은 뭐다? 보험료 800번대죠? 얼마? 내년 거 30만원만큼을 비용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취소해야 돼요. 그럼 이걸 차변에 어떻게 한다? 내년 걸 미리 주었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분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if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에 가시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현금을 5월 1일 날 주었잖아요. 대변에. 그렇죠. 이제 여기 볼게요. 근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는 뭐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때는 5월 1일 날 뭐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뜻이에요. 분개가 이래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5월 1일 날에 이렇게 분개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개하는 거하고 정답 자체가 달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분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12월 말날에 분개가 이루어지느냐? 일단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던 보험료로 분개하던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산식으로 무조건 단기의 보험료 60을 구해야 돼요. 맞죠? 그럼 구하고 나서 이제 따지면 돼요. 그럼 단기의 비용은 60이니까 60만원만큼은 보험료 비용 잡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보험료 30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아예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안 잡아놓고 자산만 잡아놓았죠. 그러면 12월 말날 정답은 보험료 60만원만큼의 단기분을 비용으로 일단 잡으시면 돼요. 얘는 비용이 아예 없으니까 비용을 잡아야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대변에 뭘로 분개한다? 그러면 60만원만큼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게 아니다. 이거는 단기분이다. 그래서 선급 비용 인정 못하겠다 하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60을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5월 1일 날 비용 처리했다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 번씩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선급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때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둘이 금액도 다르죠.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쌤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맞죠? 소비하면서까지 설명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공부해 주시고요. 자, 2번. 가시급금 전액 44,000원은 영업부직원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여비 교통비죠. 그럼 차변의 비용 발생 여비 교통비.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한다? 가시급금 44,000원 없애버리는 분계 하시면 되겠죠. 가시급금은 원래 임시자산이니까 차변에 원래 분계를 했겠죠. 걔를 대변에 사라지면서 여비 교통비.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바로 분계할게요. 자, 차변의 여비 교통비 800번대 얼마? 44,000원. 대변에 가시급금 44,000원 분계하시면 됩니다. 가시급금 원래 이제 거래처 달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달아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나요? 원래는 달아야 됩니다. 그쵸? 자, 다음 3번.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잔액이 50만원 있는데요. 자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출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대표가 우리 회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겠죠, 옛날에. 그럼 옛날에 대변에 현금이 얼마, 뭐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하는 뭐죠? 평가 계정으로 50만원 이렇게 공개를 했겠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인출금은요, 대표가 결산 때까지 그쵸? 돈을 넣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대변에 사라지면서 그렇죠. 자본금에서 빼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에서 뺍니다. 회사에 미천을 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 50만원.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한다? 인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이것도 별표죠. 자, 4번도 생각 잘 하세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 금액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얼마인지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문제 풀립니다.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20만원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그쵸? 자, 옛날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다? 소모품 구입하고 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기중에.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차변에 비용은 처리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변에 현금을 얼마 주었겠죠. 자, 이런 분개했다는 건 이해되겠어요?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쵸? 그럼 차변에 일단 비용 잡았어요. 근데 소모품비가 되려면은요, 이 소모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를 뭐 1억원치를 사왔다, 뭐 1조원치를 사왔다, 뭐 1000만치를 사왔다. 사용을 해야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20만원이 있대요. 그럼 20만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변은 어떻게 한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비용을 또 어떻게 한다? 취소를 날리면 되는 겁니다. 비용이 아니면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 20만원. 이해됩니까? 우리 아까 1번도 그렇게 했잖아요. 1번도 90만원 비용 처리했지만은, 맞죠? 30만원만큼은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걔를 취소하고 선급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런 논리처럼 4번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일단 취소해요. 얼마? 소모품비 대변에 20만원. 그럼 선생님 차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용 안 했으니까 자산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비를 취소한다. 맞죠? 얼마?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 2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 회사의 자산 소모품이 되어라 하면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뭐 언젠가는 사용하겠죠. 내년이라도 사용하게 되면은요, 내년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대변에 사라지면서 소모품비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회계 1급 세무에 가면은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분계들을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마무리해 보시고요. 현 시간부로 결산도 끝내겠습니다. 자동 결산이 없기 때문에 결산자로 입력은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7번 조회 문제, 마지막 문제이죠?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죠.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필기해 드렸던 이 내용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쵸?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떤 장부로 가야 된다, 이건 안 보더라도 나중에는 문제만 읽으면은 여기에 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회 문제는 좀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자산이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되면은요, 재무상태표로 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현재란 말이 나오면은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자문제표에 단기의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6월달로 놓으시면 이게 6월 3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요? 유동부채가 얼마이냐 그걸 묻고 있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유동부채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9,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9,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상반기라고 되어 있죠. 상반기면 1월달에서 6월달까지인데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쌤이 키워드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이 말 나오잖아요. 가장 많은 달 나오면 총계정 원장 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가시고요. 클릭. 상반기니까 날짜는 당연히 1월부터 6월까지 넣어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엔터. 자,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 죄송합니다. 상품 매출 하나만 묻고 있죠. 그러면 F2 누르고 상품 매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갑자기 왜 검색이 안 되죠? 자, 상품 매출.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확인. 그러니까 상품 매출부터 상품 매출까지. 엔터. 자, 우리 상품을 팔면은 돈을 벌죠.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대변이죠. 대변을 봐야 돼요. 잔액은 보면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달이 언제입니까? 5월달이죠. 그래서 5월달에 6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6천만 원. 자, 마지막 3번입니다. 4월 말일날 거래처 체크, 오렌지 유통 체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키워드 거래처를 언급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장부관리 메뉴에 클릭. 날짜가 4월 30일 날의 잔액이죠. 그러면 여기에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나오면은 그냥 1월 1일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거래처 원장 4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계정 과목입니까? 네,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외상매출금 가시면 돼요. 자, 거래처는 특정 거래처 오렌지 유통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 F2 가셔가지고 오렌지 유통부터 F2 오렌지 유통까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외상매출금 오렌지 유통의 잔액을 물어보니까 320만 원이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20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 했으면 이제 이런 창들은 다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면 꼭 다 닫으셔야 돼요. 다 했으면은 이제 이 답들을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메인 화면에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조회 문제를 적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식 문제를 풀면 돼요. 네, 현시간부로 103회 전산회계 2급 실무 강의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